정부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안을 공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이 나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강은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최근 발표된 이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 정부가 이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개혁안의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가장 이슈가 된 건 이 남용 우려가 큰 비중증 비급여 항목 일부를 관리급여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필수 치료 행위가 아님에도 오남용되는 의료 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서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 후 가격을 통제하고 진료 기준 등을 만드는 등 앞으로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이 항목 리스트나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수치료나 백내장, 체외 충격파 이런 것들이 지정될 것으로 예고됩니다. 이 본인 부담금도 90% 이상으로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는 자기 부담금이 2만 원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최대 9만 5천 원까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불필요한 비급여와 급여에 대한 그 병행 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다초점 렌즈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비는 공단에 청구를 하고 다초점 렌즈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못 받고 괜히 다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그게 이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백내장 수술비하고 다초점 렌즈 이 두 가지를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게 병행 진료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비급여 의료 시스템을 손보는 동시에 실손보험 개혁도 같이 추진됩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별로 1에서 4세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보장 한도 등 혜택을 줄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금 현재 화면으로 보시는 4세대의 경우에는 내년 6월부터 재가입 시기가 도래하는데요. 그러면서 5세대로 전환이 되는데 이 경우 해당 가입자들은 이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남아있는 기존 계약자들을 어떻게 할지일 텐데요. 이 전체 실손보험의 44%를 차지하는 초기 1, 2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재매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즉 인센티브를 주고 계약을 해지한 뒤 5세대로 갈아타게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현재 1, 2세대는 자기 부담이 없거나 적은데 이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만기까지 약관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이 초기 계약, 초기 1, 2세대에 대한 손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지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 계약자들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정부가 비급여 가격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급여를 손보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비급여 진료가 너무 과도하게 팽창했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 비급여 규모는 2014년 11조 원에서 2023년 20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이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서 병원마다 진료 기준도 다르고 심지어 이름도 다르고 가격 편차도 심합니다. 최근 경실련 그 통계에 따르면요,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별 가격 차가 최대 62배에 달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의료비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급여 의료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걸 정부가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이 노후 의료비 문제는 국가적 과제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또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은 결국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제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7.5% 인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현재 의료 인력들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즉 돈이 되는 정형외과나 안과 등으로의 쏠림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보장이 축소된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은 불만도 나오고 또 의료계 역시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개편안을 두고 일부 소비자 단체는 뭐 정부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정책 토론의 그 현장에서도 일부 소비자 단체들이 참석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의료계 역시 정부가 이 재벌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뭐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그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달리 보험사들은 이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2023년 기준 실손보험 적자는 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개혁안의 윤곽은 잡았는데 앞으로 진행 절차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뭐 진전된 논의를 이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는 합니다. 또 이번 방안은 뭐 국회 동의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뭐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그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그 규모 등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라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의료계는 이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대 증원 문제와 달리 앞서 혼합진료 금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뭐 기존의 뭐 의료기관, 의용급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사실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또 최근에 계엄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상당히 큽니다. 예, 그간 지적됐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첫 발을 떼기는 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